65세 청소부 할머니가 갑자기 국제 VIP 행사에서 통역을 하게 됐다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말도 안 된다며 비웃던 그 순간 할머니의 입에서 완벽한 영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VIP가 갑자기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모든 비밀을 풀어내는 순간 여러분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신세계 백화점 명품관의 조용한 복도의 빗자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일하는 모습이 꿋꿋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큰 행사인데 긴장 안 되세요? 이소영이 진열대를 정리하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23살의 밝은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냥 바닥이나 깨끗이 닦으면 되는 거야. 긴장할 일은 없어. 정숙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솔직히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백화점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진짜 큰 행사라고 하던데요. 외국에서 VIP가 오신대요. 글로벌 투자회사 대표님이 국제자선기금 행사를 여기서 연다면서요. 사장님의 회장님까지 다 오신다더라고요. 소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정숙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빗자루를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조심하세요. 박민수 부장님이 오늘 완전 날카로우시대요. 정우야, 저쪽 플로어 점검 다 했어?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 행사 담당자 박민수 부장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번쩍이는 구두까지 저 멀리서도 그의 까칠한 표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실수한 사람들은 다시는 이 백화점에 못 들어옵니다. 아시죠? 박민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명품관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긴장감이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박민수 부장은 소영 앞에 서서 손목시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나 해요?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정숙은 바닥을 닦던 손을 멈췄고 옆에서 진열대를 정리하던 정우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민수는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차며 소리 없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우 씨, 당신도 똑같아요. 왜 이런 데서 시간을 허비합니까? 이게 뭐예요? VIP 행사 준비를 이따위로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정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수 부장은 정숙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지금 뭐 하십니까? 아직까지 걸레질이에요? VIP들이 보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의 말 끝에는 비아냥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네, 곧 치우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치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치우세요. 이런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돼요. 박민수 부장은 소영 앞에 서서 손목시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나 해요?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정숙은 바닥을 닦던 손을 멈췄고 옆에서 진열대를 정리하던 정우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민수는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차며 소리 없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우 씨, 당신도 똑같아요. 왜 이런 데서 시간을 허비합니까? 이게 뭐예요? VIP 행사 준비를 이따위로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는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래서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이랑 일하면 참 피곤하다.
박민수 부장이 사라지자 소영이 조용히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난 이런 게 익숙하니까. 다른 팀에서 그러는데요. 박민수 부장님이 오늘 일 잘하면 승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직원들 쥐 잡듯이 잡고 아주 난리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박민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다급한 메시지 알림이 여러 떠 있었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김대리는 땀에 젖은 손으로 이마를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통역사가 사고가 나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행사 시작까지 30분 남았어. 지금 와서 그게 말이 돼? 너 그동안 뭐 한 거야?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냐고. 분노에 찬 그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사장님도 오시고 중요한 VIP 행사인데 이게 무슨 개판이야? 박민수가 김대리의 어깨를 잡을 기세로 다가섰습니다. 너 이 일 끝나고 사무실로 와. 김대리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인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구해오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어떻게든 구해와. 시간이 없으면 내가 하든가.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행사 시작까지 20분 남았다. 이거 해결 못하면 넌 잘리는 거야. 알아들었어? 행사장은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대리는 허둥지둥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정숙은 본능적으로 걸레를 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입구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리자 행사장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수는 급히 넥타이를 고쳐 매며 허리를 곧고지 세웠습니다. 정재훈 사장과 권영식 회장이 느릿하게 행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에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박민수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정재훈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민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박 부장,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라고. 권영식 회장도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사 성과가 인사고과에 그대로 반영될 거야. 오늘 실수 하나 없이 진행해. 박민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VIP가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양인 남자가 천천히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적 명성을 떨치는 글로벌 투자 그룹 윌리엄스 인터내셔널의 대표 알렉산더 윌리엄스. 그의 차분한 미소와 느긋한 걸음걸이만으로도 행사장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박민수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통역사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맴돌았습니다. 젠장, 이러다가 내 경력도 끝장이야. 행사장은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정숙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박민수 부장에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장님, 제가 통역을 해볼까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박민수 부장의 얼굴이
정숙을 보자마자 굳어졌습니다. 마치 정숙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한 것처럼요.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장난처럼 보이세요?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청소나 하세요. 정신 사나우니까 하지 마시고요. 순간 정숙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정숙도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긴 자신이 설 자리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정숙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통역도 조금 해봤습니다. 저를 못 믿으시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밖에 해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숙의 말을 들은 박민수 부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무릎을 굽혀 바닥을 닦던 이 노인이 무슨 통역을 하겠다고 저러나 싶었겠지요. 그런데 정숙은 그저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한 번만 믿어보십시오. 제가 부장님 나쁜 소리 듣지 않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민수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고민하는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급해지고 있었고 VIP 연설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단, 잘못되면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시켰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정우야, 우리 여성 유니폼 있지? 빨리 가서 할머니 드려. 정숙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35년 전 1989년 로스앤젤레스 25살의 김정숙은 공항에 내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든 낡은 가방 하나가 전 재산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통역사가 되겠어. 세상의 다리가 되는 사람이 되겠어.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의 다리가 되는 일. 정숙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꿈만으로는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낮에는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그때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한 집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베벌리 힐스의 고급 주택가, 마치 잡지에서나 볼 법한 우아한 저택이 정숙을 맞았습니다. 깔끔한 정원과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퍼져나오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엘리자베스 윌리엄스였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고상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친절한 미소로 정숙을 맞아주었죠. 안녕하세요, 정숙 씨. 제가 엘리자베스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처음으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정숙을 주방으로 안내하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시죠? 정숙이 가장 특별하게 느꼈던 존재는 엘리자베스의 어린 아들 데이비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8살의 아주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숙을 경계하던 그 아이도 시간이 지나자 곧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금발 머리에 커다란 파란 눈을 가진 데이비드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정숙, 이 단어는 어떻게 읽어요? 이건 뷰티풀이라고 읽어. 아름답다는 뜻이야. 뷰티풀?
서툰 발음으로 따라하는 데이비드의 모습에 정숙은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숙은 데이비드의 공부를 도와주며 아이와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어주면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고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면 즐거워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시기에 무척 바빴습니다. 남편의 투자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숙에게 데이비드를 맡기곤 했습니다. 정숙은 데이비드에게 책을 읽어주고 퍼즐을 함께 맞추고 때로는 공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정숙,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데이비드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엘리자베스의 말에 정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숙에게는 소중하고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1990년 3월의 어느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정숙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데이비드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늦은 회의로 집에 없었고 집에는 정숙과 데이비드만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소리가 절대 정상일 리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정숙은 빠르게 데이비드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데이비드, 지금 당장 내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내가 올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돼. 알았지? 데이비드는 갑작스러운 정숙의 표정 변화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문 손잡이를 꼭 잡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낯선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숙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주방으로 조심스레 이동해 가장 무거운 주물 프라이팬을 손에 쥐었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주방의 냄비를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세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불렀어요. 그들은 멈칫했지만 곧바로 데이비드의 방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그 아이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정숙을 밀쳐 넘어뜨리려 했고 정숙은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팔로 밀쳐내며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얼굴을 맞았지만 정숙은 다시 일어나 프라이팬을 있는 힘껏 휘둘렀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고 한 명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이 정숙의 허리를 가격했고 정숙은 주저앉으며 숨이 막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몸을 일으켜 부엌에서 무거운 냄비를 들어 데이비드를 지키기 위해 또 한 번 휘둘렀습니다. 도둑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고 바로 그 틈을 이용해 정숙은 현관을 열고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달렸습니다. 도와주세요. 강도예요. 911에 신고해 주세요. 이웃의 불이 하나둘 켜지고 도둑들은 결국 그 상황에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정숙은 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데이비드는 방 안에서 온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데이비드.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정숙은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몸은 많이 상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숙의 몸은 마치 짓눌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고통보다 더 아팠던 건 꿈도 희망도 잠시 멈춰버린 것 같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조용히 정숙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정숙 씨, 괜찮으세요? 엘리자베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데이비드는 괜찮아요? 네, 당신 덕분에 아무 일 없어요. 정말 고마워요. 엘리자베스는 정숙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요히 정숙 곁에 앉아 작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건 치료비와 당분간의 생활비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해준 일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지만. 아니에요.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어요. 엘리자베스는 정숙의 손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한 분이에요. 데이비드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때 문가에서 조심스레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숙. 살며시 들어온 작은 아이 데이비드였습니다. 아직도 어린 얼굴에 어리둥절한 표정이 가득했지만 정숙을 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숙.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계속 저희와 함께 있어 주세요. 그 한마디에 정숙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정숙의 손 위로 조심스럽게 얹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정숙의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 가족 같은 분이에요. 잠시 후 엘리자베스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어 정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상자 안에는 은은한 빛을 머금은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펜던트를 손에 쥐고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행운의 상징이에요. 당신은 세상의 모든 좋은 일들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 순간 병실의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위암이래요. 말기래요.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결국 정숙은 짐을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동생을 만났을 때 동생의 눈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마르고 창백하고 어딘가 초점 없는 그 눈빛이 정숙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가족의 중심이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해. 아버지의 치료비, 병원비, 동생의 학비. 그 모든 현실 앞에서 정숙의 꿈은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숙은 통역사의 꿈을 접었습니다. 손에 쥐었던 희망의 조각들을 하나둘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미안해, 데이비드. 미안해, 엘리자베스. 정숙은 네잎클로버 펜던트를 목에 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정숙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공장에서, 청소부로, 간병인으로. 그렇게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숙은 다시 한번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형광등 불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정우진이 가져온 단정한 검은색 정장과 블라우스로 갈아입은 김정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입어보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르는 정숙. 목에 걸린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조명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소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을까? 너무 오래됐는데.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라면 할 수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알렉산더 윌리엄스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장내가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로 향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VIP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숙도 조용히 한 걸음씩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조명이 쏟아지는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만에 느끼는 무대 위의 긴장감이었습니다. 뒤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 저 사람 청소부 할머니 아니야? 진짜네, 매일 복도 닦으시던 분 맞잖아. 아니 근데 왜 저기 올라가? 설마 통역사 못 왔다면서 저분이 대신하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청소만 하신 분인데 무슨 통역을. 직원들의 눈빛은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부는 그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숙도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35년 동안 바닥을 닦으며 받았던 익숙한 시선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숙은 주먹을 살짝 쥐었습니다. 알렉산더 윌리엄스가 연설을 시작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truly an honor to be here with you today.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행사장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Today marks a very important milestone for us. 오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입니다. 이 순간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로 쏠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도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오랜 세월 속에 잠들어 있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35년 전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We are here to celebrate not just our partnership, but the future we will build together. 우리는 단순한 파트너십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민수 부장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뒤편의 소영과 정우진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연설이 이어질수록 정숙의 통역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35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감정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Through mutual respect and shared goals, we hope to create something truly meaningful. 상호 존중과 공동 목표를 통해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연설이 끝날 무렵 알렉산더의 시선이 천천히 정숙을 향했습니다.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숙은 그의 눈 속에서 묘한 낯섦과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감정이 깃든 시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Thank you to the president and chairman of Shinsegae Department Store for inviting me here today. 오늘 저를 이 신세계 백화점에 초대해 주신 사장님과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무대 위 알렉산더에게 집중된 그 순간 그의 다음 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re is one more person I need to thank. 그리고 또 한 분 감사드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순간 행사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알렉산더는 잠시 말을 멈추며 숨을 고르더니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When I was a child, there was someone very special in my life. Someone who was like a second mother to me. 제가 어렸을 때 제 인생에는 아주 특별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제2의 어머니 같은 분이셨죠.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She took care of me when my mother was busy with work. She read me stories, helped me with my homework, and showed me so much love. 어머니가 일로 바쁘실 때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책을 읽어주시고 숙제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죠. But one night, something terrible happened. Burglars broke into our house. 하지만 어느 날 밤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도들이 우리 집에 침입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I was just a child, scared and helpless. But she stood between them and me. 저는 그저 어린아이였고 무섭고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과 저 사이에 서주셨습니다. She risked her own life to protect mine. She fought them with everything she had.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She was badly hurt. Broken ribs, injured back. The physical wounds healed, but I never forgot what she did for me. 그분은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등을 다치셨죠. 몸의 상처는 나았지만 저는 그분이 저를 위해 해주신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One day she disappeared from my life. I never had the chance to properly thank her. 어느 날 그분은 제 곁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의 손이 목 부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정장 안에 숨겨져 있던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네잎클로버 펜던트였습니다. 35년 전 엘리자베스가 정숙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펜던트를 데이비드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She gave me something before she left. A symbol of luck and love. I've kept it with me all these years.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행운과 사랑의 상징이었죠.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간직해 왔습니다. 정숙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So even now I want to say thank you. I am still grateful to this day. 그래서 지금이라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시선이 정숙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Do you remember me, Young-suk? 저를 기억하시나요? 정숙 씨? 시간이 멈춘 듯 그의 말이 정숙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정숙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그 작은 금발 소년 데이비드.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가 35년 동안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정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Even now I am grateful. 제 생명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정숙은 도저히 더는 통역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입술은 굳어버렸고 목소리는 떨려 나올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가득 찬 두 눈으로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단상 아래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정숙도 모르게 몸이 그를 향해 움직였고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행사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죽여 이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정숙과 데이비드는 서로를 꼭 안은 채 울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그리움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행사장은 잠시 멈췄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왜 저렇게 울어? 무슨 상황이야? 백화점 회장과 사장, 그리고 모든 VIP 손님들도 놀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데이비드와 정숙은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진정했습니다. 행사장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과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단상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천천히 다가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There is something I need to share with you. 정숙은 그 순간 다시 차분히 서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 woman I just told you about, my childhood guardian angel, is here with us today.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어린 시절 저를 돌봐주신 수호천사 같은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숙에게로 향했고 정숙은 그 시선 속에서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Her name is Kim Jong-suk. She is not just someone who took care of me, but someone who saved my life. 그분의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단순히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 아니라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행사장은 순간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신세계 백화점 회장과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Chairman Kwon, President Young,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meet her again. 권 회장님, 정 사장님, 그녀를 다시 만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With this gratitude in my heart, I promise to do everything I can to support Shinsegai Department Store in the future. 이 감사의 마음으로 앞으로 신세계 백화점의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행사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슬픔과 아픔이 따뜻한 감동으로 승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렉산더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Young-suk, would you consider working with me as my personal interpreter? 정숙 씨, 저와 함께 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전속 통역사로 말이에요. 정숙은 35년 만에 다시 찾아온 꿈의 기회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Yes, David, it would be my honor. 네, 데이비드.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Thank you. This means more to me than I can say. 고마워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정숙은 다시 한번 꿈을 향해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35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찾아온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감동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고 정숙은 목에 걸린 네잎 클로버 펜던트를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행운의 상징이었구나.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과 아픔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정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꿈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한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